관세 결론은 아직 못 냅니다. 왜냐하면 관세의 세컨드, 서드 버전들은 아직도 계속 발표될 것이 남아있기. 두 번째 시장을 뒤흔든 요인 중에 딥시크가 충격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향후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돌아온 건 뭐고 안 돌아온 건 뭔지, 딥시크가 아예 바꿔버린 건 뭐고 바꿔버리지 못하고 예전 거로 다시 회복된 건 뭔지, 주로 추론 시장에서 사용됐던 방법을 학습 시장에 사용했다는 게 지금 충격을 주는 건데요. 고성능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전체 인공지능 시장의 80%는 학습 시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론 시장이거든. 그럼 두 번째, 이 지금 시장의 질을 바꾸는,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 시장의 움직임을 바꾸는 두 번째 커다란 영역. 첫 번째는 뭐예요?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시작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기대감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때요? 부정적 올랐다가 부정적 올랐다가 부정적 올라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첫 번째 주제 관세 외에 관세 결론은 아직 못 냅니다. 왜냐하면 관세의 세컨드, 서드 버전들은 아직도 계속 발표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호 관세로 가닥을 완전히 잡는다면 그러면 또 한 단계의 안도 랠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관세가 시장을 뒤흔들어 놨다. 두 번째 시장을 뒤흔든 요인 중에 딥시크가 충격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향후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인공지능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해야 하니까. 그러다가 뭐가 올까요? 중간에는 어떤 것도 올까요? 버블의 붕괴도 오겠죠. 예.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짧으냐, 기냐, 강하냐, 약하냐가 있을 뿐, 예, 버블의 붕괴는 오겠죠. 이게 왜, 그럼 이거 전부 버블인가요? 아니요. 전부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버블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버블스럽게 가격을 쌓아놓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버블이 붕괴되는 게 없이는 못 넘어가죠. 언젠가 이런 기간 오게 돼 있는데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상도를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우리 앞으로도 수년 동안 아주 핵심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딥시크가 인공지능 시장에 어떤 걸 가져왔나 볼까요? 첫 번째, 딥시크의 그런 어떤 인해서 싹 다 뭔가 충격을 줬던 거는 다 다시 돌아왔죠. 그죠?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건 돌아왔고 어떤 건 안 돌아왔는데, 돌아온 건 뭐고 안 돌아온 건 뭔지, 딥시크가 아예 바꿔버린 건 뭐고 바꿔버리지 못하고 예전 거로 다시 회복된 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분석의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드리지만 뭐랄까, 약간 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딥시크에 관련해서는 충격을 줬죠. 충격을 줬는데 이 충격이 어디서 온 거냐면, 딥시크가 시도한 방법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증류라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증류란 말이 어디서 써 있나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이 증류 모델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주로 추론 시장에서 사용됐던 방법을 학습 시장에 사용했다는 게 지금 충격을 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학습돼 있는 그 내용을 약간 더 이미 학습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낮은 하드웨어로도 높은 소프트웨어적인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증류인데 이게 주로 추론 시장에 사용되는데, 이번에 LLM 방식, 학습 방법에 학습 시장에서도 얘네가 이걸 사용했다는 게 좀 특이점이에요. 여기 써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이미 결정난 어떤 내용들, 정해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경량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더 그 하드웨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갖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굉장히 큰 쇼크가 있었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앞에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뒤에
그 단점, 그 구체적인 얘기를 말하면 이 증류 방식으로 인해서 학습을 시킬 경우 단점이 뭐냐면 아주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시점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 같은, 그 다음에 코딩, 그 다음에 추론, 뭐 지시문 이런 쪽에는 이 증류 방식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 어떤 결과의 양상을 가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멀티턴 대화, 다국어 지원, 뭐 이런 식의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거의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 이런 영역에서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걸 곧바로 오픈 AI가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한 것보다 이걸 설명드리는 게 또 추가적인, 그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딥시크가 사실은 1월 25일날 발표했는데 시장을 뒤집어 놓은 건 한 7, 8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론이 그걸 막 보도하면서 움직였지 실제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오픈 AI가 곧바로 뭘 내놨냐면 딥 리서치라는 걸 내놨습니다. 구글의 서비스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오픈 AI의 딥 리서치예요. 딥 리서치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주로 리서치를 하는, 그래서 이 딥 리서치는 인공지능으로 뭘 대신하고자 하냐면 연구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에 보시면 휴먼 PhD, 인간의 박사학위 가진 사람, 그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작업, 연구 작업, 요거에 특화된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이나 코딩은 박사학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연구적인 그런 리서치적인 부분이 더 많이 능력을 좌우하는,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를 하나 내놨더니 그 서비스는 어떤 쪽에 특화되어 있냐면, 이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내는 그 사고 과정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젠슨 왕이 뭐라고 불렀냐면 리즈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도 그대로 리즈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 막 생각하면서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또 다시 프롬프팅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스스로 막 해나가는 작업, 생각해가지고 또 다시 하고 생각해서 또 하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시면 젠슨 왕이 뭐라 그랬냐면, 트레이닝, 스케일링, 프리 트레일링,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일링, 이런 스케일링 과정이 있지만 점점점 발전할수록 어떤 스케일링이 일어날 거냐면 테스트 타임, 리즈닝 하는 시간의 어떤 변별력, 리즈닝 하는 그 작업 능력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인공지능의 성능이 편차가 나는 시대가 올 거다 라고 했는데, 그 리즈닝이 지금 여기서 마구 보여집니다. 리즈닝하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했더니 어떠냐면, 이게 뭐냐면 퍼포먼스를 평가했더니 원래 사람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구글을 찾아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outside their specialty, 본인의 전공 분야 바깥에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게 GPT 3.5나 뭐 이랬다면, 그걸 넘어서는, 지금 딥 리서치 O3 모델 이름은 O3인데, 얘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 인데어 필드, 자기 전문 영역에서 하는 리서치 작업 수준을 넘어섭니다.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설명은 좀 잘 못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조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리서치를 수행하는 그런 능력보다도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박사학위 가진 그 전문 분야의 조사 능력보다 더 탁월한 조사 능력을 이 O3 모델, 아까 뭐라 그랬죠? 딥 리서치라는 요 모델이 수행해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주 공신력 있는 벤치마크 테스트 모델에 들어갔더니 딥시크가 9.4점인데 이 딥 리서치는 26.6점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 딥시크는 9.4점. 얘는 26점.
리서치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리서치 작업 능력에 한해서는 압도적입니다. 2배, 3배 가까운, 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딥시크가 하는 그런 증류 방식, 날리지 디실레이션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성능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변화하지 않은, 이게 다 달라진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대로야 라고 했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M7, 미국의 가장 큰 그런 그 대형 메가캡들이 어때요? 캐펙스를 더 늘리겠다, 여전히 늘리겠다라고 다 발표했죠. 차례 다 발표했죠. 그러니까 딥시크 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고성칩을 더 많이 쓸 거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딥시크가 준 충격이 옛날로 다시 돌아간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떤 주가, 어떤 투자는 계속해도 되느냐?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도 되는 겁니다. 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 했으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여기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탈렌 에너지, 비스트라, 지버너버, 버티브, 이튼, 뭐 이런 쪽도,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폭락했었어요. 딥시크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8% 막 쭉쭉쭉쭉 빠졌지만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써놓은 리서치 자료에 보면 여전히 그 딥시크가 가진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은 AI 추론 능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걸 냈지만, 이런 부분, 이런 추론 관련된 이런 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수요 75% 이상, 그 다음에 AI가 아닌 전력 투자 수요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 수요에 대한 전력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제 뭐 모건 스탠리만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따르고 있고요. 주가가 그걸 말해줍니다. 보시면 대폭락이 있고 나서 거의 반 이상씩은 다 올라왔죠. 요게 비스트라 에너지, 요게 탈렌 에너지, 요게 컨슬레이션 에너지 다 깊게 폭락했다가 거진반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딥시크가 준 충격, 첫 번째 아니야, 딥시크가 쫓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 라는 거고, 하지만 변화시킨 영역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론 AI 시장의 성장을 이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인공지능 투자에, 인공지능 어떤 그런 생태계에서 이런 훈련 AI 기업들이 중심적으로 주가가 올라섰다면 이제 갑자기 추론 AI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브로드컴이 그 대표적인 주자죠. 네. 그래서 보시면 추론 AI 시장 하면 HBM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이유가, 추론 AI 시장에서는 고성능 엔비디아 칩은 덜 사용되지만 고성능 HBM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같이 떠오르는 건데,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알파벳은 뭐냐면 그 자기만의 독자 모델이 있죠. 원래 이 인공지능 시장에 처음 그걸 만들었던. 그래서 이런 추론 AI 시장을 부각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될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서버 GPU 시장은 계속 성장은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로는 옆으로 가죠. 그런데 ASIC 아까 ASIC 시장은 추론 인공지능 시장이에요. ASIC 서버 시장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가져요. 기계의 숫자, 어떤 시설 숫자가 어때요? 7배가 늘어날 거다, 앞으로.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관련된 서버 GPU 시장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 딥시크가 못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하지만 딥시크가 찾아내서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여준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바라보게 된 시장이 있다. 어떤 시장이냐? A식 칩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A식 칩 시장에서 선두주자 몇 개가 있다. 저희는 그 한두 개 주식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쪽들을 투자하는 ETF 하드웨어 쪽들도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A식 칩 시장이 7배 이상 성장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었던 거죠. 단지 뭐든지 막 다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익화 단계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광고 시장에서 수익화는 나타날 걸로 본다는 것. 광고 시장에서 수익이 제일 먼저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가고, 의료 헬스케어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폼팩터, 엣지 인공지능 시장으로 간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 HBM 반도체 말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말고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왜 안 좋았냐면 이 인공지능 엣지 디바이스가 갑자기 빨리 늘어날 줄 알고 너무 과잉 생산해 놨어요. 중국, 한국 반도체 강국들이. 그런데 애플이 인텔리전스 그거 시장을 여는데 보니까 너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중요했냐면 곧바로 엣지 디바이스 시장으로 갈 줄 알고 반도체 주가가 확 오르고 반도체 생산도 많이 해놨는데 딱 까고 보니까 애플의 인텔리전스 서비스조차도 지금도 아직 본격적으로 발음이 못 됐으니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하려고 애플 아이폰으로 다 바꿀 줄 알았더니 인텔리전스 서비스 안 나오니까 어때요? 바꿀 이유가 없어 아직.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급 과잉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가가 안 좋아요. HBM이 아니면. 그런데 보니까 단계를 보니까 언제예요? 맨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첫 시장, 광고 시장은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왜? 제가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메타를 제일 좋게 보는 면이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추론 시장, 추론 AI 작업량의, 그러니까 추론 시장이, 추론이라는 작업이 AI 전체 작업량의 80%.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요 시장이 지금 요거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 모델 훈련. 그러니까, 학습 시장, 학습 인공지능 시장. 그래서 뭐 요 플레이어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 시간을 꽤 빨리 단축시킨 게 딥시크 충격이었다는 거죠. 왜? 딥시크가 사용한 증류 방식이 뭐라 그랬죠? 추론 시장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추론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추론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 끌어올려 버렸어요. 딥시크가. 그런데 사실상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전체 인공지능 시장의 80%는 학습 시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론 시장일 거다. 추론 및 에이전트 시장일 거다. 80에서 85%. 그 다음에 특별히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적용이라는 게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규모로 확장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TCO, 총 소유 비용, 그러니까 총 그런 어떤 비용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 감소를 딥시크가 보여줬죠?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확 가버린 것도 그런 특징 때문이죠. 자,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어요. 뭐냐면 24년도에 이 AI가 수익화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래도 보여준 기업들입니다. 메타, 팔란티어, 사운드하운드, 엠로빈, 퍼플렉시티. 자, 이 중에 여러분 팔란티어 아시죠? 팔란티어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엠로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면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근데 나머지들은 뭐예요? 아직 벌지는 않았는데 벌 것 같다는 거라면, 얘네들은 아예 버는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회사들. 대표적으로 광고 쪽에서는 메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해자를 갖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수익화된다면 수익화가 증명된다면 이 정도의 파워 보통 7배, 8배씩은 다 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가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수익화된 모델이 아직은 적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빨리 시간을 가야 돼서